어쨌든 굉장히 만족하시니까 좋은데요. 아까 이제 운영하신 지 8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반응들은 좀 어때요?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각 나라로 돌아갔고 그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줬고 그리고 이제 해외 각국의 많은 그 미디어들이 또 찾아와서 이제 보도도 해주고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방은 몇 개고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그 작은 미니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가족도 있을 수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할애한 겁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혼자서 운영하고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체력적으로도 시트를 갈고 매번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럼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엄격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아내분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역시 지금도. 저희 처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저희 딸들도 이제 간혹 저를 도와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관계로 이제 협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아내분과 딸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자기들이 시간 날 때 이제 와서 가족을 대면하고 이제 같이 일부 도와주는 정도고요. 사실 모든 것은 저희 그 고유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따로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적당하게 4시간 정도를 노동을 하고 그리고 4시간 정도를 사람과 소통하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4시간 정도 저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때로는 그 4시간을 넘어선 8시간의 노동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노동 시간이 저 자신을 투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여겨서 수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청소하시면서도 개인 수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덕도를 하신 분도 역사상에 제법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시고 계시는데, 투숙하시는 손님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인가요?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에 뭐 총 19,000여 명이 저희 공간을 다녀가셨어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3,800명 정도가 세계 70여 개국에서 오신 외국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여 개 국가면은 계획하셨던 대로 정말 세계 여행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앉아서 그분들이 카리브해에서 온다면 앉아서 그분들이 묻혀온 카리브해의 그 향기를 제가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카리브해로 간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제가 잠깐 좀 사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드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면 주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퍼센트를 보면 국내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내국인들도. 그렇죠. 지역적으로 이제 그 국내인 분들을 배척할 수는 없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헤일이라는 예술적 환경을 향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가족분들이라든지 또 젊은 분들이 제법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주로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 좀 숙식을 하시나요, 숙박을?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대면하거나 타인과의 만남을 도모하거나 혹은 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미래에 가치 있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하룻밤이 자기 인생을 변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아마 손님?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딱 한 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몇 년 전에 오셨던 오사카의 조청년 간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한 40여 차례 방문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법의 제한 때문에 남한에는
법이 변화되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을 보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로 육안으로 북한을 보고 가깝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분이 평양에서 가져온 평양술과 제가 준비한 남한의 소주를 합해서 통일주를 만들고 통일주를요. 네, 예. 서로가 오갈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차이나는 현실, 북의 그 비참한 상황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밤을 새웠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네. 새벽에 샤워만 하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이게 숙박비를 냈지만 네. 침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을 좀 덜고 가셨네요.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밤을 보내신 것 같아요. 통일주, 야 이렇게 역사적인 밤도 있었지만 네네. 연인들, 연애 상담도 예.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손님들이 예, 오시면. 이제 다양한 분들 중에서 네. 젊은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한 6천여 쌍이 갔어요. 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그 미술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아, 결혼을 하지 않으신 그렇죠. 분. 젊은 네. 미술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홀로 오셨고 네. 밤새 그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항을 그 종합하건대 제 판단으로서는 그 남자분이 그분한테 접근하는 의도가 네.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이분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그 조언을 드렸죠. 그분이 돌아가고 제가 지적했던 그 항목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죠. 그게 사실임이 입증됐고 아이고. 그분을 떠나보냈죠.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남자 문제에 관한 한 네. 저희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이분 만나도 괜찮은지 그렇죠. 확인하고 계시는군요. 야, 굉장히 의미 깊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예. 네, 네, 여행을 이 의미, 풍경을 감상하는 의미도 있지만 길 위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연들 아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담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네. 또 깊은 인연 어떤 인연을 또 두고 계세요? 사실 어떤 지역을 낮에 여행한다는 것과 하룻밤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친밀한 하룻밤 사이에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하룻밤 같이 하면서 하고 나면 떠나면서 항상 세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와달라. 그 중에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에 계신 피아니스트가 오셨는데 네. 그분의 남편은 그 프랑스 서부 해안의 주지사였어요. 와. 그래서 멋진 정말 예. 그 해변가에 멋진 사택이 있는데 와. 당신하고 꼭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이야. 제발 프랑스로 와다오. 네. 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오히려 손님이 네네. 근데 청소 때문에 못 갔죠. 관리하시느라.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저희 처가 은퇴를 하면 네. 저도 그분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를 그 초청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찾아서 1년 정도 함께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요. 뭐 사실 일 예니까 가보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신 손님들만 다시 찾아가도. 근데 이렇게 만든 인연들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은데 네. 보람이 좀 크시겠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저는 구체적인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접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네. 저는 히치하이크를 했는데 히치하이크가 내가 아닌 곳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의 도구였다면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가 오시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룻밤 같이 보내고 나서 서로가 변했다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예컨대 뭐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나카무라 가즈미 씨라는 현대 화가가 계신데 그분은 저를 만나고 가서 자기가 잊었던 시리즈 작품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뉴욕에서 오신 그 작가분이라 그리고 프랑스에서 니콜라 같은 작가는 그 저를 만나고 가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랑스, 미국 뭐 나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대화는 어느 언어로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언어인 이제 영어가 주축이 됩니다. 예. 아,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나 봐요. 그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네. 따라야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삶의 태도라든지 철학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영어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쯤 얘기 듣다 보면